이 초선 뜰 때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초반에 사실 그림도 스케치 이렇게 잘 뜨게 되면은 채색까지 조금 탄력 받아서 더 열심히, 내가 채색을 더 열심히 해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스터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요 스케치하는 가이드라인 초선 뜨는 과정이 조금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망친 건 아니거든요. 초선을 뜬 다음에 채색을 입히고 발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선 딸 때가 또 생기기 때문에 초선이 조금 망쳤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채색과 발림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고요. 이 살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마무리선을 예쁘게 그려주신다면은 사실 이 초선 뜬 거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초선을 예쁘게 떠주시면 좋지만 이 초선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떠지고 색깔이 좀 달라지고 혹은 이렇게 조금 얇게 그리다 이렇게 굵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요거는 채색할 때 조금 가려주시면서 하시면 되시고, 내가 초선을 뜰 때 조금 실수가 잦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붓이 오늘 2개가 있어요. 이 붓의 차이점, 어떤 점이 차이점이다 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붓의 차이점은 가로는 똑같아요. 지금 가로 붓 모의 양은 똑같습니다. 붓 길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초보자분들께는 이 짧은 붓을 추천드리고, 나는 조금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선을 좀 잘 그릴 수 있고 그림을 그린 좀 경력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긴 붓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왜 이 긴 붓은 추천을 초보자분들께는 안 드리냐면,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똑같이 동그라미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동그라미가 조금 더 예쁘게 그려졌을까요? 이거는 붓이 긴 쪽, 이것은 붓이 짧은 쪽으로 그린 거예요. 훨씬 짧은 쪽이 깔끔하게 잘 그려졌죠. 왜냐하면 이 긴 붓은 이렇게 붓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이 연필처럼 이렇게 편하게 잡고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붓이에요. 왜냐면 내 손은 이미 여기로 와서 여기를 그려야 되는데 붓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붓은 아직 여기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조금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색필 처음에 쓰실 때는 조금 짧은 붓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붓은 이렇게 가볍게 손에 쥐고서는 연필 쥐듯이, 얘는 연필 쥐는 거랑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가볍게 붓 끝과 붓을 잡는 이 길이감이 이렇게 멀지 않게끔 잡으셔야 돼요. 근데 붓 길이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붓 길이가 더 이렇게 손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은 붓에 힘을 주고 그릴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힘들어요. 이런 거 이제 서예할 땐 이렇게 쓰시면 되시는데, 정말 연필 쥐듯이 이렇게 바짝 잡으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붓을 그리는 각도를 한번 잘 보실게요. 너무 눕히지도 않고 너무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껍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의 붓 잡는 방법을 보면은 붓을 이렇게 기울기를 많이 눕히십니다. 제가 그리는 각도는 붓을 세웁니다. 하다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붓을 이렇게 눕히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널찍하게 이런 식으로 붓을 사용하게 되시는데, 색필 붓은 세세하게 얇게 그리려고 사용하는 붓이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붓은 최대한 세워서 사용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너무 옆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 밑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 위로 치우치지도 않게끔 붓의 각도 신경 써주시면 얇은 붓, 균일한 붓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이렇게 먹을 사용하다 보면은 선의 색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선의 색 차이는 왜 나냐면
봉채나 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봉채는 밑으로 물보다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여기가 물감이 가라앉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휘 저으면서 싹 휘 저고서는 날 이용해서 닦아내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그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스케치를 그리다 보면 좀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딱 찍고서는 갖고 와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붓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가라앉게 된 먹이라든지 봉채 이런 물감들이 가라앉게 되면서 물만 떠서 쓰기 때문에, 희석된 물만 써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색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물만 갑자기 겉에 있는 물만 살짝 떠서 그릴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훑어서 그릴 때는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 원래 이 색깔인데 이렇게 희끄무리해진 색깔이 됐다. 먹색이 옅게 나와서 이렇게 신경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둘러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균일한 색감을 유지하면서 그리실 수 있어요. 꽃잎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꽃잎인데 요거를 한번 그려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좀 요 정도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수월하겠다. 한 번에 이렇게 넘겨주셔도 괜찮은데 요거를 너무 짧게 끊어서, 호흡이 짧게 이렇게 끊어서 그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런 데서 더 겹치게 되는 구간이 생기면서 조금 더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이 막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그런 선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이런 정도는 한 번의 호흡으로, 한 호흡으로 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선을 너무 길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긋는다고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이 모양을 그릴 때는 끊어서 이렇게 해서 끊어서 이어주는 편인데, 이거를 호흡을 너무 길게 쓰는 경우는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잘 그리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실수하기가 조금 많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간을 여기까지 끊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서 선긋기를 하시면 실수를 조금 더 줄여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선을 또 잘 긋는 방법. 숨을 잠깐 참았다가 싹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숨을 잠시 멈췄다가 한 호흡으로 싹. 왜냐면 이제 사람이 들숨 날숨에 따라서 선도 같이 얇게 그릴 때는 티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숨도 잠시 멈추고서는 그려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는 호흡을 멈추고서는 쓰는데, 이게 좀 전공생들은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서 편할 수 있지만, 이제 취미로 즐기시는 분께 이제 호흡을 잠시 멈추시고서는 이제 선을 그려보시라 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있지만 이제 호흡을 멈추고 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그냥 최대한 숨을 이렇게 잔잔하게 쉬시면서 이 선을 그려보시면 조금 더 바르고 고든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렇게 막 웨이브를 하고 물결이 치고 이런 거에서는 숨을 굳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붓이라는 게 이렇게 들숨과 날숨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잔잔하게. 도안을 보다 보면은 얇게 선을 쓰는 구간이 있고 두껍게 선을 쓰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꽃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얄쌍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가지 같은 구간을 그릴 때는 굳이 가지를 얄쌍하게 이렇게 가지를 얄쌍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특히 그 나뭇가지 있죠. 이런 나뭇가지 그냥 두껍게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런 식으로
소나무 그릴 때도 이렇게 얄쌍하게 막 야리야리하게 금방이라도 쓰러지는 나무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굵직하게. 그래서 이게 초안을 뜰 때도 웬만하면 이제 내가 그릴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선을 얇게 쓰는 구간인지 선을 두껍게 쓰는 구간인지, 혹은 그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선을 얇게 쓰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아이템일지 아니면 선을 두껍게 쓰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일지 구분을 좀 해보신 다음에 초선을 뜨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선 뜰 때 먹선 작업이 난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 보실게요. 처음에는 물을 조금 타서 진행을 한다, 실수를 해도 조금은 보완이 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방법과, 나는 아무래도 먹선 뜨는 건 좀 힘들다, 연필로 뜨셔도 괜찮습니다. 연필로 뜨면 단점은 물론 있어요. 연필은 흑연이기 때문에 요게 물이 닿으면 살짝 회색기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흑연이라서 가루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회색기가 좀 나와요. 내가 먹선에 자신이 없다면 그때는 방법을 또 다양하게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방법 하나는 이렇게 연필로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한번 먹선 따서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 작업하는 환경이 조금 편하면 좋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먹선을 그리는 게 불편해요. 왜냐면 제 팔에 돌아가는 이제 회전 방향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종이가 있는 상태가. 이럴 때는 사람이 막 옮겨가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종이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종이를 돌려가면서 사람이 팔이 회전할 수 있는 편한 방향이 있어요. 그걸 잘 찾으셔가지고 작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고정시키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걸 훨씬 추천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합장지예요. 악용 반수가 된 종이입니다. 그리고 도안을 그리다 보면은 굳이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랑 정말 이 도안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복사기 말고는 정말 이 그림하고 똑같이 그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내가 이거 그릴 때 틀렸다고 하더라도 망쳤다 생각하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스케치를 뒤집어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굵기의 변화. 얘 같은 경우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굵직하게 넣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잎사귀, 이제 꽃잎이기 때문에 야들야들하게 얇게 늘어서 표현을 했어요. 붓을 눌러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굵기 표현 같은 것도 이런 거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를 돌려서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쳐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아티였습니다.